목요일 유튜브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하고 오늘 삼성 인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지엽 전문기자와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는 삼성전자 사장단 인사였고 네. 오늘은 삼성 계열사 사장단 인사였는데 네. 일단 먼저 삼성전자 사장단 인사부터 한번 짚어보시죠. 이번에 인사의 특징이 반도체에 초점이 맞춰져 돼 있는데 네. 어떤 변화들이 있었습니까? 전영현 DS 부문장이 올해 이제 연중에 이제 왔죠. 왔고 경계현 부문장이 이제 일상 후퇴하는 그림으로 그렸고 그간에 몇 개월 동안에 조그마한 이제 조직 변경이라든지 임원들의 어떤 이동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3분기 보고서 보면 그 전에 이제 임원들의 위치나 어떤 하는 일에서 좀 달라진 게 있는데 네. 이번에 그 정기 사장단 인사에서 가장 어쨌든 반도체 쪽만 봤을 때 네. 이채로웠던 것은 네. 부문장이 예. 메모리 사업부장을 예. 겸직을 한다. 그렇죠. 예. 거기 그 종기원장직도 그 겸직한다라고 해서 좀 알아보니까 그 전에도 뭐 권오현 부회장 때도 종기원장직 겸임을 했고 예. 그랬던 적이 있긴 한데 어쨌든 뭐 종기원보다는 메모리 사업부장을 겸임하는 게 저는 굉장히 이채롭게 봤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삼성 반도체의 이익은 뭐 파운드리도 있고 LSI도 있지만 메모리죠. 메모리죠. 예. 그 중에서도 D램이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분이 뭐 원래 뭐 메모리 사업부에서도 오랫동안 일을 예. 했고 사실 차기 그때 당시에도 차기 부회장감이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예. 이제 얘기들도 나왔는데 돌연 SDI로 가서 다 궁금해했었단 말이죠. 예. 근데 이번에 다시 와서 이제 본인이 맞는 걸 보고 예. 그만큼 이제 메모리 쪽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예. 그리고 경쟁력을 더 빠르게 올려야 되겠다라고 예. 생각을 해서 내가 직접 하겠노라. 예.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 부분이 이제 저는 굉장히 이채로웠고 예. 또 앞으로 기대가 되는 예.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언론사로 보면은 언론사 사장이 편집국장까지 겸임하는 그런 거거든요. 얼마나 그, 깝깝했으면 그랬을까. 그렇고 그다음에 정영현 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옛날에도 사업부장을 메모리 사업부장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잘했죠 그때. 예. 언론사로 보면 옛날 편집국장 하다가 네. 다른 데 사장 갔다가 다시 와서 사장하면서 다시 또 편집국장을 겸임하는 이런 모양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냥 회사의 어떤 그 최대 주주라고 해야 됩니까? 입장에서 볼 때는 예. 밑에서 승진시켜서 맡기면 되는 거 아니냐, 예. 혹은 외부에서 데리고 오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여러 가지 안들이 있었는데 당신이 같이 하세요라고 얘기한 거는 밑에 인재층이 두텁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건지. 아니 워낙 그 분야에 정통하시고 잘 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예.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당장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어느 순간 이제 좀 정상화되면은 이제 그 사업부장이 새로 올 텐데 예. 당장은 뭐 어쨌든 이분이 메모리 사업부장 맡게 된 게 저는 이채로웠고 예. 이제 또 사업부가 이제 두 개가 더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메모리 사업부가 있지만 예. 또 파운드리 사업부도 있고 LSI 사업부도 있는데 일단 LSI 사업부장 박용인 사장은 유임됐어요. 유임됐습니다. 예. 다들 이제 밖에서 볼 때는 이번에 바뀌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뭐 엑시노스 성과가 좋지 않았으니까.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유임된 것을 보고 뭐 몇 가지 이제 포인트들이 있던데 LSI 사업부는 크게 또 사업이 또 한 3개 정도로 나뉘어요. 예. DDI, 예. 그 OLED용 DDI 사업 꽤 예. 커요. 예. 삼성 디스플레이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리고 엑시노스 예. 뭐 별로 안 좋죠. 그리고 이미지 센서. 이미지 센서. 예. 이미지 센서 쪽에 기회를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작년 말인가요? 재작년 말인가요? 뭐 하여튼 근래에 애플이 이미지 센서는 소니로부터 100% 조달을 받거든요. 전면, 후면 카메라 전부 다. 근데 조달 차질이 한번 크게 일어나가지고 애플이 발을 동동 굴렀던 적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이제 알고 있고 그 시기 즈음해서 아마 작년 연말이었던 것 같은데 삼성 LSI 쪽으로도 어떠한 이제 어떠한 기술 스펙
어떤 사양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의뢰가 와서 지금 한참 개발 중인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 센서 분야에서 애플을 뚫는다. 엄청난 성과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그냥 사업의 연속성 측면에서 좀 이렇게 유임시켜서 잘 해보라라고 이제 메시지를 준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사업부 같은 경우는 이제 한진만 부사장이 이제 사장 승진해서 파운드리 사업부장을 맡고 또 원래 삼성 전체 이제 제조 총괄하던 남서구 사장이라는 분이 이제 또 파운드리 사업부의 CTO로 들어간 게 말하자면 여기는 사업부 안에 투톱 체제예요. 한진만 부사장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외부 고객 영업을 그렇죠. 마케팅 영업 이런 쪽. 마케팅 영업 이런 쪽을 이제 맡긴 것 같고 내부에 이제 기술이나 개발 이런 것들은 남서구 사장한테 맡긴 것 같습니다. 삼성에서 그 자료 냈을 때 한진만 사장에 대한 이제 얘기는 비즈니스 감각을 겸비하고 있고 글로벌 고객 대응 경험이 풍부하다라는 걸 또 적어놨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장들이 이제 기술 중심으로 가고 그 굉장한 어떤 그 고객 서비스 마인드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뭐 쓰려면 쓰고 뭐 말려면 말고 약간 이런 식의 뭐 평가가 또 일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유연하게 외부 고객들하고 잘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갖췄다 해서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퀄컴이라든지 뭐 이런 글로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삼성 파운드리의 큰 고객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야, 너무 자주 바뀐다. 사업부장이. 뭐 2, 3년 만에 한 번씩 계속 바뀌면 관계 맺고 나면 가고 그렇죠. 또 새로 오고 또 뭐 하다 보면 또 가고 이러니까 TSMC는 그렇지 않거든요. 꽤 오랜 기간 오랫동안 해왔고 또 자주 이제 관계를 쌓아왔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도 서로 좀 원만하게 합의해서 이제 풀어나가는 과정들이 있는데 이 뭐 좀 관계 맺어놓으면 딴 사람 오고 딴 사람 오고 딴 사람 오고 하니까 그런 글로벌 칩 고객사들의 목소리는 제발 올해 좀 누군가가 와서 하면 좋겠다. 근데 저도 제 바람은 한진만 사업부장께서 고객관계 잘해서 오랫동안 삼성 파운드리가 정상화라고 표현하면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돈을 잘 버는 어떤 그림을 갖춰갈 때까지 이분이 좀 잘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진만 사장 같은 경우 이력을 보니까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삼성 다니다가 미국 가서 마이크론 또 다니다가 다시 또 삼성 와서 이렇게 이 미주 쪽을 맡아서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독특해요. 뭐 전영현 부회장도 독특하죠. 뭐 LG에서 오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삼성의 어떤 순혈주의 문화는 사실 좀 많이 깨져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뭐 그런 외부 영입도 좀 많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예전에는 외부에서 누가 오면 보스 자리를 맡겨놓으면 밑에 사람들이 말을 안 들었대요. 뭐 밖에서 온 사람이 그렇죠. 삼성 어떻게 알아? 문화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좀 많이 그게 좀 완화가 돼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어저께 이제 반도체 부분 말고 세트 쪽은 거의 좀 변동이 없었어요. 한종희 부회장하고 또 그 밑에 이제 그 MX 사업부장 하시고 있는 노태문 사장 뭐 유임됐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딱히 뭐 잘한다라고는 느낌은 없지만 또 그렇다고 뭐 이보다 뭐 또 얼마나 더 잘할 수 있나 뭐 이런 느낌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부정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제 생활가전 사업, 텔레비 사업 이런 것들은 뭐 이익을 많이 내기 힘든 산업군이죠. 중국에서 많이 쫓아왔죠 지금. 덩치만 크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많이 쫓아와요. 가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뭐 LG한테는 전통적으로 좀 많이 밀리는 거 아닌가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텔레비전 같은 경우도 여전히 1등 지키고 있지만 LG는 이미 뭐 한 3, 4위 밖으로 밀려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쨌든 계속 1등 하고 있고 근데 뭐 이익은 뭐 그렇게 많이 못 내더라도 딱히 더 잘하기도 어렵다. 근데 스마트폰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노태문 사장 꽤 오래 하셨는데 그것도 뭐 부정적으로 보자면 계속 이제 경쟁력을 그러니까 점유율 측면에서 경쟁률은 실제로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지금 고가에서는 애플한테 계속 시장을 뺏기고 있고 또 저가에서는 중국의 이제 화웨이라든지
특히 화웨이가 지금 다시 살아나면서 뭐 꽤 많이 중국 업체들이 많이 네. 이제 동남아나 이쪽으로 많이 퍼져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면 부각해서 봤을 때는 뭐 잘하는 건가라고 하지만 또 뭐 누가 뭐 딱히 뭐 또 네. 어떤 방안이 있나 싶기도 하고요. 워낙 이제 좀 반도체 바꾸다 보니까 네. 이쪽까지 다 한다면 너무 좀 혼란스러운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지금 사실상 그 이재용 회장께서 네. 아이가 사업 리스크 때문에 네. 좀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그런 대목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그렇죠. 그래서 그냥 둔 거 아닌가 네. 뭐 싶고요. 오늘 이제 또 다른 이제 관계사 계열사들 이제 인사 발표가 났는데 삼성 디스플레이 대표가 바뀌었어요. 이청 예, 부사장이 예. 사장 승진하고 이제 준비된 사장 아닙니까? 옛날부터 이미 뭐 작년부터 저분이가 삼성 디스플레이 안에는 네. 자기는 무조건 이청 부사장이다라는 네,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저도 들었고 네. 외부의 학계 얘기를 들어봐도 네. 거의 뭐 비슷하게 워낙 똑똑하고 네. 능력이 좋았다고 네.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올해 대표이사를 달아야 그래도 괜찮은데 올해 넘어가면은 그렇죠. 시기라는 게 있죠. 예. 어떻게 될까 뭐 이렇게 예. 했는데 올해 어쨌든 예. 대표이사를 달았고 예. 최주선 사장 대표이사가 이제 삼성 SDI 대표로 가지 않았습니까? 예. 삼성 SDI 뭐 좀 뭐 본인 입장에서는 약간 수평 이동이라고 생각할 네. 것 같아요. 왜냐면 매출 규모가요. 디스플레이가 디스플레이가 더 크죠. 훨씬 예. 크죠. 예. 그렇죠. 예. 훨씬 크고 또 기술의 난이도로 보면 반도체에 있다가 지금 디스플레이 갔을 그렇죠. 때도 아마 예. 그분이 생각하기에는 뭐 내가 그래도 반도체 뭐 그 경향성이 좀 있어요. 디스플레이 하시는 분들이 좀 뭐 좀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 뭐 좀 예. 그 선폭이나 이런 걸로 보면 좀 널널하거든요. 예. 물론 또 선폭만 갖고 예. 하는 건 아니고 디스플레이는 또 다른 어떤 레이어를 깔아야 되고 또 뭐 기술 혁신을 또 해야 되니까 그때 그랬는데 디스플레이 하다가 또 배터리로 오면요. 예. 또 다른 얘기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장비하던 회사들이 배터리 쪽에 이제 설비 납품하러 가보면 예. 어떤 공정 조건이나 어떤 이런 사양 이런 게 좀 타이트하다는 느낌이 안 들고 좀 널널하대요. 야 그렇게까지 필요 없어. 이 배터리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뭐 그런 기술적인 업체 사람들이 이야기 들으면 기분 나쁠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 근데 그건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디스플레이 하던 장비 회사들이 배터리를 많이 넘어간 거 아닙니까? 넘어가서도 예. 스무스하게 잘 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반대로 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예. 디스플레이 하던 회사가 반도체 쪽으로 넘어오는 예. 경우도 일부 있긴 하지만 예. 그 반대의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매출에 대한 규모, 기술의 어떤 난도에 대한 것들로 봤을 때, 나는 좀 뭐 이렇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예. 뭐 이런 얘기를 본인들이 들으시면은 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전영현 부회장 올해 오기 전에는 작년에 이제 최지선 대표가 예. 뭐 내가 DS 쪽에, 부문장으로 예. 가면 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소문도 좀 있었죠. 찌라시 비슷하게. 비슷한 예. 내용들도 있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전영현 부회장이 왔기 때문에 그럼 나는 그래서 뭐 이 인사 나기 전에 뭐 찌라시에 뭐 파운드리 사업부장으로 가네 뭐 네, 만에 뭐 뭐 이번에 인사나기 전에 그런 소문도 찌라시 많이 뭐 엄청 돌았었죠. 많이 예, 돌았고 예, 예. 했는데 다 틀렸죠. 인사는 역시 나봐야 이제 예. 아는 거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SDI 이제 대표이사로 가셨는데 예, 사업부장 가는 건 좀 우습지 않습니까? 계열사 사장 하다가 다른 회사에 사업부장을 가는 모양새는 별로 좋지 않은 급이 안 모양새는- 맞는다고 예, 생각할 수 있죠. 예, 내가 그래도 대표이사 하다가 예.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제 SDI의 전영현 부회장 같은 경우는 계시다가 이제 일로 왔고 예. 또 최은호 대표 얘기를 하겠지만 예. 뭐 또 거기 좀 뭐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쨌든 예. 좋은 자리로 이제 예. 간 것으로 표면적으로는 이제 보이기 때문에 예. 뭐 여기서 또 열심히 잘하면 뭐 또 다른 이제 부회장단으로 이제 회장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길이 SDI에서 잘하면 열리지 않겠는가라는 뭐 세간의 평가들이 있습니다. 아까 뭐 기술 난도는 뭐 배터리가 낮다고 했는데 산업으로 볼 때는 디스플레이 산업은 약간 우리가 지는 모양새 중국이 워낙 쫓아오면서 네. 그런데 이제 배터리 산업은 지금 캐전에 빠져 있지만 미래지향적이고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네. 아이템을 볼 때는 회사는 매출도 작고 뭐 기술 난도는 낮더라도 사업 비즈니스 영역에서는 굉장히 뭔가 좀 더 주목받는
그런 기업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장성 측면에서 보면 그럴 수 있죠. 있는데 뭐 사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요즘에 강남 아니라 뭐 어디 뭐 개인 건물들은 전기차 주차도 못하게 한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 전체 시장에서 굉장히 조그마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조금 바로 와닿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전기차 타다가 그 주차 문제 이런 거 또 문제되고 이러면 차 바꿀 사람 꽤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내연기관으로 돌아오면.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배터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안 좋잖아요. 어쨌든 최유선 사장님은 어쨌든 내년에 갔는데 엄청 안 좋기 때문에 업황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굉장히 도전적인 이런 기회를 맞았다라고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굉장히 이 해석이 분분한 영역이 있죠. 지금 오늘 이제 계열사 사장 어제 하고 어제 이제 아까 그 삼성전자 사장 인사에서 안 짚었던 부분이 정현우 부회장 사업 지원 TF장 맡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뭐 굉장히 좀 안 좋은 비판들이 많아서 이번에 바뀌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유임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또 계열사 인사에서는 삼성 SDI에 계시던 최윤호 사장님이 삼성 글로벌 리서치 옛날에 삼성경제 연구소죠. 여기에 뭐 세리. 여기에 뭐 뭡니까 경영지원실 이라는 경영진단팀 아닌가요? 경영진단실. 경영진단실이라는 조직을 신설하고 그게 사장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이제 그동안 이제 미래전략실 해체되고 난 뒤에 뭐 컨트롤 타워 이런 것들이 미약해서 지금 위기에 왔다 이런 비판들 많았었는데 이것을 좀 보완하기 위한 차원이다. 아니다. 뭐 이런 해석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정현호 부회장은 이제 뭐 삼성의 2인자라고 이제 자타가 공인하죠 이제 이런 분이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이재용 회장의 사법 뭐 법원의 어떤 그 리스크 법원 안에서 이제 검찰이 구형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온 거 보면 아직 이제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헤어나오지 못하고 도대체 얼마 동안 이분이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기업 경영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이어져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에서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을 교체할 수 있을까? 외부의 어떤 안 좋은 여론을 뭐 여론 때문에 뭐 바꾸는 건 좀 웃긴 일이죠. 자기 결정이나 자기 판단이 있을 텐데 그리고 그런 여론을 이분이 과연 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를 다 쳐다보고 있을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모를 수도 있고. 근데 모른다고 생각하기에는 요즘 또 너무 미디어가 너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핸드폰 이렇게 집에서 쳐보면 바로 나올 텐데 어쨌든 지금 정현호 부회장은 유임된 거죠. 그 자리 지키고 있고요. 박학규 사장이 사업지원 TF 사장으로 갔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봤을 때 뭐 누구는 사업지원 TF의 부회장 밑에 이제 부사장 급들만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담당 사장으로 갔기 때문에 뭐 그 조직이 더 힘이 실린 거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또 박학규 사장 관점에서 보면은 글쎄요 그 경영지원실장을 맡고 DMC 부문에 맡고 있다가 그거 보직 떼고 여기 담당 사장으로 한 건 사실은 보직을 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상 CFO 하다가 삼성전자에 세트 부문 하다가 여기 왔기 때문에 업무 권한이 어느 정도까지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러니까 뭐 잘 간 건지 뭐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좀 판단하기가 좀 더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왜냐면은 뭐 그냥 사장으로 갔는데 뭐 고난이 있겠죠 물론 뭐 있을 텐데 어떤 고난을 갖고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것들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그 최윤호 삼성 SDI 사장도 삼성 글로벌 리서치의 경영 진단실 관계사 요청에 의해 경영 조직 업무 프로세스 등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전문 컨설팅 조직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컨설팅 회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 이게 의뢰하면은, 관계사의 요청에 의해. 그러니까 내가 고객이 의뢰하면 내가 옛날 뭐 안에 있는 뭐 감사팀처럼 그냥 이렇게 봐서 내사를 해서 내사란 표현 뭐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좀 이러면 싹 가가지고 이렇게 다 털어보고 문제 생기면 이제 보여주면서 나가든지 뭐 내보내든지 뭐 이런 일을 하는 게 감사팀인데 이건 밖에 있는 조직이고 관계사의 요청에 의해. 아 글쎄요. 이것도 이분이 영전에서 갔는지 그게 아닌지 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영진단 옛날에 미래전략실에 몇 개의 팀이 있었는데 그중에 경영진단 팀이라는 게 있었죠. 초대 경영진단 팀장은 지금 정현호 부회장께서 그때 저승사자였다면서요. 그때는. 그래서 그때 이제 기능은 뭐 컨설팅도 있지만 사실상 감사 기능이었거든요. 문제가 있는 조직은 완전히 감사해서 문책하고 이런 거에서 일명의 내부에서는 저승사자로 불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인사할 때 이번에 최윤호 사장이 이제 발령나는 조직 이름이 경영진단 그대로 따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해석이 나온 것이 NIL의 미래전략실에 경영진단 이런 감사와 컨설팅을 하는 조직을 부활시킨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왕 할 거면 사업 지원 TF에 둬야 되는데 왜 뜬금없이 글로벌 리서치에 뒀느냐. 이거는 제가 보니까 이제 미래전략실이 굉장히 부정적인 그 이미지를 갖고 있으니까 그게 두게 되면 다시 그게 부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았으니까 어정쩡하게 이렇게 분산시켜놨다. 이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관계사의 요청에 의해서 진단하고 개선 방안 도출인데 뭐 요청이야 뭐 위에서 저기 해주세요라고 던지면은 뭐 요청하게 되는 모양새는 되는 거니까 되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정현호 부회장, 박학규 사장, 3인방이죠. 최윤호 사장, 뭐 최윤호 사장 뭐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뭐 이재용 회장께서 미국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정현호 부회장도 같이 거기서 같이 수학을 하셨고. 또 당시에 뭐 멕시코 법인에 또 박학규 사장도 있고 미국에서 자주 이렇게 그러니까 꽤 오랜 기간 이제 지금 총수와 합을 맞춰온 분들이고 또 최윤호 사장도 이재용 회장님하고 같이 뭐 출장도 자주 가시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제 측근들이라서 뭐 그렇겠지만 어쨌든 이분들의 역할이나 제가 제 관점에서는 그게 뭐 미전실이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약간 그 말씀하신 뉘앙스는 약간 꼼수 쓴 거 아닌가 뭐 이런 뉘앙스로 들리긴 하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한 건지 뭐 그런 기능이 필요한데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려고 이렇게 좀 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뭐 그렇게 한 건 근데 그건 좀 시간 좀 지나봐야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삼성에서 고직원들 발표한 내용만 봤을 때는 뭐 그냥 스무스하게 그냥 쓱 지나갈 수 있지만 또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은 그게 아니었더라라는 것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 세부는 뭐 그렇죠. 삼성에서 공식적인 입장은 어쨌든 계열사들 좀 힘겨운데 컨설팅을 좀 강화해줘서 계열사가 잘할 수 있도록 플러스 알파 해주는 이런 조직으로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구조본도 그렇고요, 미래전략실도 그렇고요. 현재 뭐 사업지원 TF는 뭐 삼성전자 안에 있으니까 뭐 그렇긴 한데 그게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그 계열사 관계사들이 많이 있는데 전자 안에 이렇게 뭔가 이상한 조직을 만들어 놓고 뭐 각사에서 차출되어 온 사람을 파견직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 그룹을 이제 동서 그룹의 어떤 대소사를 관리하는 뭔가 이런 일들을 맡긴다는 게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회사법 상법에서 보면 지금은 이제 지주회사 구조로 다 가는 거를 다 종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삼성은 그거 못 바꾸잖아요. 지금 이제 순환출자로 돼 있고 하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홀딩스처럼 그룹 지주사가 있으면 거기 다 모아놓고 그렇죠. 그 역할을 하면 되죠. 근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약간 좀 무슨 조직이야 그게. 왜 거기서 여기 별도로 다 회사들이 이사회들이 다 있는데 왜 그 이상한 조직을 하나 만들어 놓고서 그 좌지우지 하느냐라는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 아마 뭐 중간에 뭘 만들면은 계속 그런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드러난 내용만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의 해석을 내는 거고 뭐 내막은 한번 네. 시간이 지나면 좀 더 드러나지 않을까. 저희의 해석입니다. 저희도 뭐 여기저기 전화해서 이제 한번 이 의견에 대해서 맞는지 아닌지 뭐 이제 뭐 여러 분들과 얘기를 해보고 이제 좀 전해드리는 거니까 또 뭐 틀렸을 수도 있고요. 예. 제 해석이. 근데 뭐 그렇습니다. 예.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